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키 문학의 알짱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소설의 구성 요소인 사건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갈등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적 갈등의 유형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내적 갈등에 대해 배웠죠. 내적 갈등은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반대인 외적 갈등은 개인이 외적인 어떠한 상황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겠죠. 즉, 외적 갈등은 인물과 인물, 인물과 환경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대립을 가리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에요. 주로 소설에서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사이의 갈등을 말해요. 염상섭의 3대 중 한 부분을 볼까요? 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하자 유구무원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5, 6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냐?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놓고 말았다.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개진다. 이 부분은 아들 상훈과 아버지 조이간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아버지 조이간은 큰돈을 들여 족보를 만드는 대동보소를 운영하는데 아들인 상훈이 기독교에 물들어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리라는 이유 때문에 아들 상훈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아들인 상훈은 아버지 조이간이 하는 가문치장이나 족보 사업을 쓸모없는 일로 보고 여기에 돈을 쓰는 것을 반대해요. 즉, 아버지 조이간과 아들 조상훈은 돈을 쓰는 목적을 가지고 갈등을 겪는데요. 이런 것이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에요. 이건 개인이 살아가면서 겪는 사회 윤리나 제도와의 갈등을 말해요.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작품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허균의 홍길동전이에요. 그럼 홍길동전의 한 장면을 보고 갈까요? 공은 길동을 더욱 귀여워하면서도 길동의 출생이 천하여 길동이 아버지나 형하고 부를 때마다 즉시 꾸짖어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길동은 10살이 넘도록 감히 호부호영하지 못하고 종들로부터 천대받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한탄하면서 마음 둘 바를 몰랐다. 이 부분은 서자인 길동이 당시 조선의 신분제도인 적서차별제도로 인해 차별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단지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어요. 이는 인물과 사회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세 번째는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에요. 이것은 개인의 삶이 운명에 의해 결정되거나 파괴되는 데서 겪는 갈등을 말해요. 개인과 자신의 운명의 갈등을 잘 드러낸 작품을 꼽자면 김동리의 역마를 들 수 있어요.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는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좋을 대로 해라.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 누워버렸다. 그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개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켜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옆판 하나 맞춰주 하였다.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주인공 성기는 역마살을 타고난 인물이에요. 혹시 여러분 역마살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가 사주를 보면 역마살을 타고났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마살이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녀야 하는 운명을 말해요. 지금으로 보자면 역마살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외국에서 일도 하고 장점이 많은데 소설 속에서의 역마살은 안 좋은 운명이라고 여겨져요. 이러한 역마살을 타고난 성기는 정착하는 삶과 역마의 삶 사이에서 갈등해요.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이나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은 정착하는 삶을 뜻하고요. 여파는 역마의 삶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성기는 역마의 운명에 순응하게 돼요. 이렇게 개인의 삶이 운명에 의해 결정되거나 파괴되는 데서 겪는 갈등은 그렇죠.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죠. 자, 오늘은 외적 갈등에 대해 알아봤어요. 소설이나 희곡 문제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갈등에 관한 문제니까 갈등의 유형에 대해 다시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